자, 이번에 다룰 테마는 앞에 테마들이 첫 번째가 크게 보면은 경제론, 두 번째가 시장론이었다면은 이번에 다룰 테마 4개는 바로 경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론이 되겠죠. 자, 12번째 출제 테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내적인 구별이 중요하죠. B급 테마인데요. 그래서 우리 특히 순환보다는 비순환적 변동에서 계절 추세 불규칙이 있죠. 이 3개의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비순환적 변동의 개념과 그 요인들의 차이점을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은 뭐 쉽죠. 계절에 따른 변동, 추세. 요거는 뭐다?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에 따른 변동이다. 그래서 장기적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 변동, 같은 말로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인데요. 우발적인 요인들, 예컨대 전제,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을 우리가 비순환적 변동 중에서 불규칙 변동이 돼서 먼저 비교되는 용어가 순환, 비순환, 서로 뒤바꾸면 틀리게 되겠고요. 계절 비순환에서 계절 추세 불규칙을 서로 뒤바꾸면 역시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아닌 출제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13번째 출제 테마, 부동산 경기 국면별 시장이죠. B급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국면별 상승 국면, 하강 국면이 있는데 그 시장이 각각 또 2개씩 쪼개지죠. 그래서 회복, 상승 국면은 회복, 상향, 하강 국면의 후퇴, 하향 시장. 이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의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보다 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하고 비교되는 것은 상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준 중간 그런 것도 또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상 평화적인 비교, 구별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부동산 학교는 꽂혀 있어요. 출제자들이. 자, 그런 것은 기출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다음 14번째 출제 테마인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것도 B급인데요. 내적으로는 그 차이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한번 짚어보면은요. 두 번째 보면 타선 기간이 길다 이렇게 나와있죠. 역시 7번에도 보면 그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불명확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성격이 있죠. 성향이 있죠. 그래서 후순환적이다. 그래서 일상 평어들을 우리 뒤바꿔 놨을 때 그게 틀린 보기인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제론 시장론, 우리 또 경기론의 마지막 테마인 거미집 모형 이론이 있죠. 자, 이것도 B급 테마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거미집 모형 이론은 우리 종류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형, 발산형, 그리고 규칙형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앞에 우리 경제론 테마인 탄력성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은 생략하고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연계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은 커야 되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하고는 반대죠. 이렇게. 그리고 발산형은 또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 규칙형이야 뭐 똑같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규칙형인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탄력성, 기울기하고 연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우리 12번째 테마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기출에서는 경기 변동 종류라고 했죠. 기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16
16회 때부터 해서 26회 때까지 잘 나오던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친구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렇죠. 우리 다 돌아왔잖아요. 가출 한 번씩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자, 가출한 놈이 돌아올 때가 됐다 이제. 그래서 26회까지 출제를 했는데 27, 28, 29 세 번 연속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충분히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저는 낼 걸로 봅니다. 그럼 뭘 낼 거냐? 제가 볼 때는 자체 종합, 다 종합해서 순환, 비순환, 비순환의 계절 추세 풀기지 다 짬뽕해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 국면별 시장 기출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테마도 가출을 했네요. 11회 때부터 해서 26회까지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경기 국면별 시장 반드시 30회 때 우리 출제되고 말 것이다. 이것도 역시 자체 종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는 79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 자, 10회 때부터 우리 29회까지 쭉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출제를 한다면 부동산 경기론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 정도로 넣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 테마 거미집 모형 이론 기출을 분석해 보죠. 자, 보세요. 19회 때부터 나왔죠. 29회 때까지 보면은 이 모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갈 때는 꼭 이거를 내요. 그럼 보세요. 25회 때 들어가셨고 27회 때 들어가셨고 29회 때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세요. 이 교수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것도 쉴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자주 출제를 했다 이거죠. 굳이 낸다면은 탄력성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 정도로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발산형의 거미집 모형 이론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성의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로 꽂아 넣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강론 테마의 첫 번째 나뭇가지인 경제론 시장론, 더 나아가서 경기론의 중요 출제 테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